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 처음 인공지능이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전쟁이라고 아마 역사책에 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표적을 정하고 표적을 정하고 공격은 인간이 한다. 아직은 그것도 모르죠. 이제 그것도 몇 년이면 자동화가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데미지가 인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 여기에서 AI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아주 주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먼 미래에 21세기 역사책이 쓰여진다면 2026년 이란 전쟁이 역사적으로 처음 인공지능이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전쟁이라고 아마 역사책에 써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란 전쟁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 데이터부터 특히 AI를 사용해서 모든 CCTV를 다 볼 수가 있대요. 특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그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서 기존 방식으로 사람이 분석을 했다면 몇 달이 걸렸을 데이터를 AI가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타겟은 어딘지를 추천을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다음 단어가 계속 예측이 되고 추천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 다음 타겟이 뭐야 하면 리스트를 짜자자자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타겟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표적을 정하고 공격은 인간이 한다. 아직은 그것도 모르죠. 이제 그것도 몇 년이면 자동화가 되겠죠. AI 도움을 받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그렇죠. 거고. 네. 그런데 이 버튼은 아직은 인간이 누르고 있긴 한데 교수님 말씀은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버튼까지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측이신 거예요.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우리만 모를 수도 있고 그걸 킬 스위치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판단 인간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엔트로피의 헌법에는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100% 자율 무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AI는 이미 자율 무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이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AI 사단이 새로 생겼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첩보기관에서 모든 걸 해킹해서 이 리더십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위치를 옮겼대요. 그러면 그 표적을 잡아도 준비하는데 적어도 30-4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치면 이분들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종교 리더 하메네이를 타겟팅했을 때는 예측 알고리즘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거다 하고 알아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네,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AI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AI 부대의 핵심 철학은 탱크 한 대가 탱크 100대의 역할을 하도록 증폭을 시켜준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전쟁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사에서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 때 활과 화살이 첫 번째 혁신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사냥하려면 내가 가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맹수면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활과 화살이 있음으로써 멀리서 칠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사실 그 기술을 우리는 수천 년 쓰다가 드디어 화약, 총이죠. 총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화살이 더 좋았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것도 그렇고 총은 한 번 쏘는데 거의 5분, 10분이 걸렸어요. 총알 집어넣고 화약 집어넣고 쑤셔 넣고 화살은 금방 쏠 수 있는데 방향성, 이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활과 화살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었어요. 이미. 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총이 나왔을 땐 화살이 이겨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막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막 우리는 화살을 쏘는 민족이어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겼다. 그때는 이겼죠. 초반이라. 50년, 100년 후에는 총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화살은 그대로잖아요. 더구나 화살을 잘 쏘려면 몇 년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총은 누구나 쏠 수 있는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화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초기 인공지능은
기존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 기존 기술은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는데 AI는 기하급속으로 발전을 하겠죠. 화약과 총, 대포가 발전하면서 전쟁사가 바뀌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인공지능이 또 한 번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AI는 특히 AGI로 진화하는 순간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하고 초격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차이. 화살, 네. 총, 네. 그다음에 핵무기, 네. 그다음에 이제 AI. AI. 그 AI 다음에 또 AGI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AI가 우리를 사냥하러 다니겠죠. 그다음에는 이건 미국 국방부에서 했었던 시뮬레이션이에요. 진짜로 했었던 게 아닙니다. AI 드론을 개발할 때 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적군 기지로 들어간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부셔라. 뭐 그건 합리적인 목표잖아요. 단 킬 스위치는 사람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드론이 들어가서 미사일 잘 부셔. 근데 이 AI가 받은 명령 그거잖아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부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고 그 딜레이 때문에 본인이 이론적으로 부실 수 있는 숫자의 미사일을 못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 차원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드론이 유턴해서 부대를 부셔버렸어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을. 그러면 자유롭게 본인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본부 부시지 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다가 안테나를 부셔버렸어요. 자기 그 드론에 있는. 그럼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상대방에서 명령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 약간 오해 여지가 있는 게 AI가 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녀석이 인류를 뭐 지배하고 멸망시키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지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싶다라는 인간 역사를 기반으로 그걸 기계한테 그냥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기계가 세상 지배해서 뭐 하겠어요? 뭘 얻겠다고. 기계는 우리가 준 미션을 잘 수행하고 싶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준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실험 중에서 이번에 전쟁과 관련한 실험도 있었잖아요. 가상으로 그렇죠. 전쟁을 이제 시켰는데 21번 중에 20번의 네. 핵 버튼을 네, 눌렀다. 그럼요. 이거 정말 뉴스 너무 네. 섬뜩했거든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AI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대 AI가 로직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AI가 아니고 그걸 우리는 1956년부터 60년 동안 로직과 알고리즘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성공한 건 인간의 뇌를 모방한 블랙박스를 학습시킨 거잖아요. 성공했어요. 네. 다 돼. 문제는 다 되는데 왜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 인간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자님도 이 인간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이거 100% 예측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 머릿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단 확률적으로 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10년 이상 알고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의 차이는 사람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100% 신뢰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단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데미지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AI는 인간보다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얘가 10년, 20년 동안 착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적으로 다 하고 잘해줘요. 그런데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데미지가 인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핵무기 시대하고 AI 시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다시 전쟁이 가능해지는 미래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사에서 보면 칼, 방패,
차창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핵무기라는 게 개발이 됐죠. 그런데 핵무기는 개발하고 보니까 이거는 평범한 무기가 아닌 거예요. 쓰는 사람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무기를 인간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무기의 개발이 20세기에 큰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프록시 전쟁,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더 이상 없었잖아요. 강대국들 간의 전쟁.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기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역설적으로 매우 냉철하게 보자면 핵무기가 20세기의 슈퍼파워들 간의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고 본인들은 거의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나쁜 학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I 기술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기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 철학이었다면 이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나서 먼저 전쟁을 시작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매우 안 좋은 생각의 바이러스가 지금 정치 리더들 머릿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은 변화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거에 레드라인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이건 판도라의 상자고 이건 열려버렸어요.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는 사람의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AI 금지시키자. 불가능하잖아요. 금지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몇 년 후에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낮아져서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엔. 지금 오픈 AI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 만들면 구글이 만든다. 구글은 우리가 안 만들면 오픈 AI가 만든다. 서로가 못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는 둘 다 해요. 국가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AI를 무기에 전쟁에 안 쓴다고 우리가 합의를 봐도 중국이 먼저 쓸 거라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는 쓰기 싫은데 미국이 먼저 쓸 거기 때문에 우리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믿지를 못하고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UN 같은 데서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가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걸 하는 것 같이 AI는 이런 데 쓰지 말자라고 지금 협의를 해야 돼요. 사실 1945년에 처음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는 10년 안에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억제했잖아요. 핵무기 확장을. 사실 지금 AI도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다 힌튼 교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힌튼 교수님이 AI의 브렉스루를 할 거면 1990년도에 브렉스루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 세계화 시대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화 시대 때는 인공지능이 지금만큼 파격을 줬다면 UN 산학으로 200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보호 이런 식으로 탄소 배출 어그리먼트 같은 식으로 협약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AI에 대한 레드라인을 만들고 속도 조절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각자가 뭘 많은지 서로 인증하고 핵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 2012년에 브렉스루가 벌어졌는데 이때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세기의 세계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특히 2020년대에 들어오니까 딱 챗GPT가 등장한 그 시기가 이게 역사적으로 우연이겠죠. 하필 인공지능이 진짜 현실화가 되는 지금이죠. 지정학적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AI가 전쟁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장점은 없나요? 있죠.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인명피해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미군이든 이스라엘 군이든 이미 몇백 명, 몇천 명 죽었을 거예요. 이란에 저 정도로 피해를 입히려면. 이제서 AI의 가장 큰 장점은 AI를 가진 국가들에게 너무나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그게 동시에 리스크죠. 본인들에게 피해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20세기의 패러다임은 전쟁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것은 나는 안 망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그게 있는 순간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겠죠, 역설적으로.